여러분은 혹시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림체요? 작품성이요? 아니면 등장인물들의 비주얼인가요? 모두 맞지만요. 요즘은 작품 내적인 요소들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우린 요즘 더 이상 네이버에 애니 추천이라고 검색하고 작품들을 접하지만은 않죠. 다양한 콘텐츠가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오프라인 경험이 팬들을 더욱 매료시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협업이 덕후들의 흥미를 끌기도 하는 등 최근 애니메이션들의 마케팅 전략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마케팅을 통해 요즘 애니들은 단순한 작품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이자 IP가 되어가고 있죠. 어떤 재밌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며 우리들은 왜 더욱 작품에 열광하게 되는 걸까요? 애니도 마케팅이다 라는 오늘의 주제를 통해 흥미롭게 탐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볼 거라고 한다면 저는 유튜브 콘텐츠를 꼽고 싶습니다. 제작사의 채널을 통하든 자체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든 이전부터 많은 애니메이션들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고 있죠. 보통은 오프닝과 엔딩이라던가 예고편, 신작의 티저나 PV 같은 영상들이 업로드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러한 유튜브를 더욱 신선하고 다채롭게 이용하며 작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애니메이션 속의 일들이 마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재밌게 구현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무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최애의 아이의 채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단 이 채널에서 등장인물 맴초는 무려 버튜버가 되어서 다양한 소식들을 홍보합니다. 무려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콘텐츠인데요. 틱토커이자 유튜버, 웹 인플루언서라는 맴초의 설정을 적극 활용한 것이죠. 단순한 광고보다 훨씬 재밌고 홍보 효과 또한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콘텐츠도 보자면요. 이 영상에선 2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 타카치오를 루비의 성우가 직접 성지순례합니다. 러닝타임도 자그마치 51분이니 마치 진짜 관광 예능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또한 작중 각종 댄스가 자주 등장하는 만큼 이러한 댄스 비디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피망 댄스를 선보이기도 하고 삐에용 댄스를 그대로 구현한 이 영상은 무려 조회수 1000만 뷰를 넘겼죠. 서브컬처와 댄스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문화인 만큼 SNS를 통한 팬들의 참여와 콘텐츠의 재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 마케팅을 이용하는 작품은 당연히 최애의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부 같은 고양이와 동거한다는 콘셉트의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우울이라는 이 작품은요, 쇼츠 비디오를 통해 등장인물을 현실로 꺼냈습니다. 주인공이자 고양이인 유키치가 실제로 집안일을 한다는 유치하면서도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아키바 메이드 전쟁이라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메이드물 같지만 사실은 조폭 코미디 애니메이션인데요. 메이드 밀착 24시라는 이 요상한 콘텐츠를 통해 작중 메이드들의 일상과 훈련 과정을 현실에서 구현했습니다. 웃기기도 하지만 꽤 신선하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실 이 보치더룩은 팬들을 더욱 과몰입시키는 콘텐츠를 선보였는데요. 기타 히어로의 길이라는 이 콘텐츠는 보치의 성우인 아오야마 요시노가 직접 기타를 투쿤하여 보치더룩의 오프닝 연주에 도전한다는 대형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무려 4개월, 12화 분량으로 진행되었고 오프닝인 청춘 콤플렉스 연주에 성공한다는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죠. 이러한 콘텐츠 마케팅은 작품과 캐릭터에 대한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드높이고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콘텐츠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도달하죠. 또한 유튜브의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해 팬들의 반응과 선호도를 데이터로 수집하여 추후 다른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고편과 티저만 올리는 유튜브 채널은 옛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근 달라진 것은 이런 온라인 환경의 마케팅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의 사례, 특히 한국의 경우는 무엇이 떠오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최근 한국의 서브컬처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방구석에서 단지 애니를 시청하기만 하며 덕질하지 않습니다. 덕후들의 오프라인 경험을 확장하는 여러 행사가 최근 수도 없이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형태를 꼽자면요, 바로 팝업입니다. 팝업은 사실 최근 브랜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키워드이기도 하죠.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게임, 캐릭터 등 정말 많은 IP가 이 팝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팬덤 문화의 결정체인 서브컬처 또한 마찬가지죠. 최근 서브컬처,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난 팝업들이 많은 화제성과 순기능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많은 관련 팝업이 개최됐을 정도로 사례 또한 많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주목할 사례라고 한다면 일본의 점프샵이 더현대 서울에서 2주간 팝업을 오픈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AK 플라자에 가보니까 이 블리치도 팝업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작년 같은 경우도 최애야이나 주술의 전 같은 인기 작품들이 팝업을 열고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술의 전 같은 경우는 여의도와 용산에서 2번이나 팝업을 개최했고 일주일간 1만 명 이상을 모객했다고 하죠. 저도 홍대 팝업 스토어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미친듯이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튼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높은 화제성과 매출을 기록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런 팝업 마케팅은 팬들에게 단순한 시청 이상의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요. 사실 애니메이션이란 것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문화는 아닌 만큼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 또한 확대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또 팝업에 방문하면 요즘은 영상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남기거나 인증샷 한 장 찍는 것도 필수잖아요. 이렇듯 작품이 SNS를 통해 바이럴되는 것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단순 작품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팝업을 통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요. 바로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팝업을 개최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백화점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 많은 백화점이나 쇼핑몰이 기존의 고루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다양한 팝업을 개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서브컬처와 관련된 팝업 스토어는 팬덤 소비가 중심이 되는 만큼 그 매출과 집객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수요층의 특성상 트렌드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을 위주로 모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또 그러한 소비가 요즘 같은 경기 침체의 영향도 덜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탐구하고 소비하는 최근의 디깅 소비 같은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겠네요. 이렇듯 최근 애니메이션의 마케팅은 오프라인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되며 다양한 순기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본다면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측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요즘 서브컬처 게임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최근 정말 익숙하실 마케팅 전략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요즘 많은 서브컬처 게임들이 F&B, 전자제품, 금융권 등 여러 분야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며 그 IP를 확장하고 있죠. 하지만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애니메이션도 최근 많은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통해 상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일본 현지에선 에반게리온과 맥도날드가 콜라보를 펼치기도 했죠. 생김새가 마치 에바를 연상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을 개성있게 담아낸 에반게리온 버거 3종을 출시했습니다. 뜬금없이 에반게리온 M호기가 등장한다거나 맥도날드의 메뉴가 에바로 변신하는 피규어 또한 주목받았죠. 우리나라에선 무슨 리셀도 붙었더라고요. 또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인 로소는 작년에 보치더럭과 콜라보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콜라보 초콜릿, 아크릴, 키링 등 다양한 굿즈가 판매되었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확실히 편의점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현재 주술회전과 도쿄 리벤저스가 네컷 싸진 브랜드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국산 게임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콜라보 사례도 최근 심심치 않게 보이는 등 한국의 IP와 만화, 애니메이션의 협업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사례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재밌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애니메이션과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입니다. 일단 유니클로는 드래곤볼, 주술회전, 최애의 아이, 원피스, 하이큐 등 이미 매우 많은 작품과 콜라보를 진행해오고 있고요. 자라도 살리오와 협업하며 귀여운 콜렉션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재밌는 것은요. 이런 대중적인 스파 브랜드뿐 아니라 하이 패션 브랜드들도 최근 애니메이션 혹은 만화와의 콜라보를 거리낌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22년 돌체인가바나는 주술회전과 협업한 콜렉션을 공개했는데요. 일러스트가 그려진 재킷과 티셔츠, 키링, 상징이 담긴 스니커즈 등 주술회전의 IP를 다방면으로 활용한 점이 눈에 띄죠. 또 23SS 시즌 로에베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협업했습니다. 원래 로에베는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다양한 지브리 IP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온 바가 있는 브랜드인데요. 관련 캐릭터와 일러스트 등을 키치하면서도 보다 예술적으로 풀어냈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인 JW 앤더슨은 국산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달려라 하니입니다. 하니를 전면적으로 앞세운 과감한 디자인의 의류와 액세서리가 정말 눈에 띄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외에도 지미추와 세일러문, 롱샴과 포켓몬 등 재밌는 협업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패션계와 애니메이션의 협업은 서브컬처의 상승세가 단순히 일본과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매출이 상호 보완되고 서로의 브랜드 주목도가 높아진다는 단순한 순기능들도 있겠지만요. 하이패션 브랜드의 럭셔리함과 세련미, 그 정반대에 있는 서브컬처의 키치함과 기캄이 충돌함에 발생하는 시너지 자체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좀 더 크게 보자면 이런 사례들로 인해 새로운 예술의 세계가 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듯 최근 많은 애니메이션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며 작품을 더욱 알리고 홍보하고 시청자들을 흥미로운 작품 속 세계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의 덕질도 여러모로 더욱 재밌어지고 있고요. 혹시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한 편의 작품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생각을 조금만 더 넓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덕후에게 덕질이란,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란 끝이 아닌 시작이고 그 안에 깊이 빠져 허우적대며 과몰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